자, 병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9월에 전북대병원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CCTV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된 게 언제적 일인데 담배 피우고 있는 저 남성 보이시죠? 이야기 나누던 중에 저게 회식 자리인 겁니다. 저 남성이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저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성을 내리친 겁니다. 이 폭행당한 남성은 머리를 감싸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니, 저 지금 소주병으로 맞은 분이 무슨 도발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때린 사람은 그 대학병원 교수고요. 맞은 사람은 레지던트, 전공의죠. 레지던트 4년차인데 전공의에서 좀 더 나가면 전임의, 우리가 펠로우라고 표현하는 전임의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전공의가 4년 마치고 나서 내가 이 병원에서, 이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를 좀 하고 싶다,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니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당연히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왜 못하는지 이유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담배를 피우면서 저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가격한 겁니다. 아휴, 내가 왜 전임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야, 그렇군요. 자, 이후에 그 피해 전공의가요, 맞은 사람, 병원 측에 이 폭행 사실을 알렸고 그 교수 때린 사람 6개월 징계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전문의가 된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회진을 돌던 중에 그 가해자, 징계를 받고 있을 줄 알았던 그 가해 교수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의 육성으로 그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하다못해 통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 이제 아침에 회진을 들고 있는데 이 교수가 와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때 복직한 걸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워하죠. 전공의를 가르치고 또 그리고 하다못해 의대생을 가르치면은 자격이 맞는 교수인가 너무 의심스럽고 이제 이렇게 복직이 되면은 앞으로 뭐 누가 죽어야지 그분을 이제 복직을 안 시킬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복직을 하다가 병원에서 회진을 하다가 진짜 외나문다리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엄청나게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본 그런 경험은 일반인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 실제로 이제 알아보니까 이 교수가 6개월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이 끝나고 바로 겸직 허가를 요청을 했고요. 병원이 전문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검토 끝에 허가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복직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이 피해자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해 교수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해당 교수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바로 6개월이면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길지만 또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소리 듣는 거, 얼굴 마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제 전공이나 학생을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머리 맞은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일이 벌어져야 이게 복직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절차대로 법대로입니다. 자, 병원 측에서는 절차대로 복직을 시켰으니까 나는 법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피해자가 처음에 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병원 측에만 문제 제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분리 조치도 취하고 징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학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수인데 이거 경찰에 뭐 사법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징계가 들어갔다고만 듣고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으니까 6개월인지 알았으면 아 이때쯤 돌아오겠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가해 교수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자기는 사건 직후에 딱 한 번 말 들은 것 말고는 별다른 얘기도 들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혼자 이렇게 처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 피해를 입은 교수의 전문의 주장은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사건 반장 제작진이 취재를 해본 결과 한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징계 처분을 또 받은 적이 있긴 아이고. 하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전문의 피해를 입은 이제는 전문의가 됐으니까 전문의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싶어서 본인도 법대로 이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또 병원에서는 그래요. 그때는 교수하고 이렇게 좀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똑같은 의료진인데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야, 그때는 너가 의리였지만 너도 이제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가 됐는데 그냥 이 정도면 참으면 안 되겠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레지던트든 학생이지만 이제 전문의가 됐으면 둘 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끼리 뭐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가해자 피해자 특히 저런 위험한 물건인 술 먹다가 소주를 갖고 머리를 내리친 사람이면 상당히 트라우마 같은 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의사기 때문에 같은 의사기 때문에 계속 버젓이 옆에서 보인다? 그걸 사실 납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이 교수는 그때도 교수고 지금도 교수입니다. 예.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라든지 직책이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병원 측의 논리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 가족들은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의사는 없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이 병원에서 뭐 병원 측의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귀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지방에 있는 병원이고 또 이 교수가 특수진료과라서 대체 인력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6개월 징계하는 동안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채용을 하려고 해도 다 수도권만 가지 이 지역에 남는 사람이 없다. 이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하네요. 예. 아니 교수님 이런 식이면은 이 양반은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선방망이 징계만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이 동네에서 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거의? 논리적으로 좀 잘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 어린 어떤 사과라든가 뭔가 이해가 됐었으면은 아마 이 피해자가 사법 처리까지 뭐 고소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막을 걸 갖다가 뭐로 막는 식으로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도 지금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근데 무슨 특수 진료과라고 해서 만약 저렇게 되면 글쎄요, 그럼 이런 거 아니고 또 다른 뭐 문제 더 큰 것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 말씀이 소주병으로 머리 내려치는 의사한테 어떤 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겠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